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선 후보 4명의 TV 토론 다들 보셨습니까? 저도 지켜봤는데요. 각 후보들에게 여러분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명 후보. 뭐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점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던 TV 토론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1등 점수를 윤석열 후보에게 주겠습니다. 그냥 제가 점수를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90점, 그리고 나머지 세 후보는 60점에서 70점, 뭐 그 정도를 유지한 그런 첫 번째 TV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후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듯이 습득력이 매우 뛰어난 후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 다를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그 당내 예비 경선 때 TV 토론보다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따로따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일단 그 LTV 부분에서 80%, 90% 이걸 똑부러지게 80%다. 그리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다시피 90%와 얘기가 좀 오간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길어졌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됐을 뻔한 그런 대목인데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스소라는 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공부가 안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의 취약점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사상식에 대해서 어두울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른바 EU 텍소노미라는 말을 슬쩍 흘리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던졌고, 윤석열 후보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호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에 플러스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이 말을 할 때 그 쓸데없는 이런 말을 집어넣는 게 아주 습관이 오랫동안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본인도 그걸 걷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위라는 아주 저 옛날 세대 어르신들이 소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글쎄요, 뭐 쓸 수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잘 안 쓰는 말, 그다음에 그 필요 없는 간투사, 이런 것들을 좀 걷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잘한 점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장동 게이트 이 파문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양단 간에 이거냐 저거냐라는 식으로 쐐기 질문, 이것을 몰아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했던 많은 국민들이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노동이사제로 붙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은 이제 이런저런 기업에 뭐 이사도 많이 하고 본인이 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노동이사제에서 아주 잘한다
사전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 찬성한 것을 꼬집으면서 물고 늘어졌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아주 공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을 위해서 노동이사제, 특히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이걸 시작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른바 킬체인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안보 이 부분을 토론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전쟁하자는 거냐, 이 오래된 달고 다른 그런 질문법을 또 구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아주 해박한 공부 실력에 바탕을 둔 답변을 하면서 그 심상정 후보가 꼼짝 못하게 그런 얘기를 이어가는 걸 봤습니다. 특히 120시간 노동제 이 문제를 또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콕 찔러보던데요. 그것도 역시 그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심상정 후보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드 충돌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드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왜 추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수도권 방어에도 유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사일 중에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할 경우에는 사드가 충분히 유용할 수 있고,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고 충청권 또는 경상권 북부 지역에 배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그 국방 전문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소상하게 방어를 한 그런 대목이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또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RE100 이라는 다소 생경한 용어를 들고 나왔고, 뭐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뽐내듯이 윤석열 후보를 몰아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결정적인 반격을 합니다. 좋다. 신재생에너지로 그렇다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토끼도 잡고 우리 산업의 활성화라는 토끼도 잡고 신재생에너지 하나만 갖고 양쪽을 다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느냐? 그렇게 재우쳐 묻자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새로운 시사용어로 윤석열 후보한테 잽을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툭툭 칩니다. 당신이 이런 날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EU 텍소노미야. EU 텍소노미.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찔러봅니다. 분류체계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로 무엇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무엇을 빼야 되느냐라는 유럽 공동체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유럽연합에. 이 문제를 이제 특 들고 나와서 원자력 에너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자살골 넣은 겁니다. 그 토론이 있기 전에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원자력,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겠다. 녹색에너지 활동 범위에 두 에너지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집어넣기로 결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그런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뭐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다른 쪽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잘난 척하다가 본인이 놓은 덫에 재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국면을 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알맹이가 없는 겉돌기 대답이 많았습니다. 상대편이 어떤 폐부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해오면은 그것을 갑자기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대답으로 그냥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면서 자신이 옳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상대편이 한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 다음에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이끌려고 하고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는 대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머리를 자꾸 돌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은 뭐 일부 평가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즉답을 피하려는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 그냥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뭐 인정을 해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TV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난 후계자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감한 발언.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애둘러 얘기를 했는데 어제 TV 토론에서 그냥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문재인의 후계자가 아니다.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강성 지지자들을 완전히 단절하겠다. 손절하겠다. 누가 누구를 손절하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으로도 비춰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사실상 여기서 완전히 정치 신인은 윤석열 후보 혼자뿐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된 정말 신인 중에서도 완전 신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은 이미 정치 뭐 수년 수십 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경험도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심상정과 안철수는 본선을 다 뛰었었죠. 지난번 대선 때.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본선은 경험이 없지만 당내 경선은 이미 치렀던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모두 다 정치 신인은 윤석열에게 패배를 한 그런 1차 사자 TV 토론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3번 남아있는 그 TV 토론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2차 TV 토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차가 진짜입니다. 2차 때는 이제 1차 때 서로 장점, 약점, 뭐 전략적 수정 이런 것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수정이 된 다음에 제대로 붙는 것이 2차 토론이어서 2차 토론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그때 지지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